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모두 올랐죠. 따지고 보면 오늘은 전부 이제 개인이 주로 샀어요. 근데 장 중간에는 그래도 연기금이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 막판에 다시 연기금도 좀 순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은 금액별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개인이 3,169억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 한 2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으니까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요즘 시장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을 개인이 산 것은 아닌데 또 불구하고 지수도 뭐 0.5% 가까이 코스닥은 0.91%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냐면 집중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도 매수하는 그 매수에 타겟팅된 종목들이 굉장히 집중화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한 지붕 두 가족이다. 같은 시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잘못 짠 분들은 오늘도 굉장히 손해가 났을 거고 포트폴리오 잘 짜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진짜 화려한 수익이 지수랑 관계없이 지수 상승을 훨씬 뛰어넘는 화려한 그런 수익을 나타냈다. 그래서 이 시장은 한 지붕 안에 있는 같은 시장 안에 있지만 자기가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완전히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와 그렇지 않은 아직도 고전 중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나눠진다.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오늘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중이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종목 간에.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누차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온 거지만 시장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편중화 현상은 더 나타날 거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보면 카카오가 오늘 이제 열일했어요. 카카오가 카카오는 순수히 외국인 기관 다 팔았는데 개인이 순수하게 1,004억 정도를 순매수를 해서 살렸고 네이버도 외국인은 1,000억 넘게 팔았어요. 근데 개인이 900억 넘게 사면서 기관은 뭐 한 200억 정도 샀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개인의 힘으로 카카오가 오늘 대장주로 등극을 했어요. 카카오 신고가 겁니다. 신고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도 그렇고 또 LG화학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LG화학 SDI는 2차 전지는 재밌는 현상이 개인들은 다 팔았어요. 2차 전지를 개인들은 이제 좀 오버슈팅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2차 전지는 좀 샀고요. 삼성전자는 개인은 한 413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기관이 1,200억 넘게 팔았는데 그 중에서 1,100억 정도가 금융투자가 팔은 거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잘 가다가 후반에 한 15분을 못 견디고 거기서 그냥 뒤로 200원이 물러나더라고요. 오늘은 금융투자가 다 때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원흉은 금융투자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개인이 1,400억 넘게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기관이 80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그 중에 700억이 넘는 숫자가 금융투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오늘이 이제 여러분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이게 파생상품과 관련이 있을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 오늘도 이제 이거 정리를 하느라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해서 금융투자가 현물을 팔았죠. 지난번에 샀던 거를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아주 재미난 현상을 보이는 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럼 왜 이게 기술주인데 엄밀히 말하면
언택이 앞으로 화두가 되고 그렇게 돼도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필수적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물론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는 뭘 원하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할 수 있는 슈퍼텍, 빅텍을 가진 기업. 그거를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장에서 보여주는 트렌드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런 트렌드, 테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사업의 다양성과 그런 소프트웨어를 직접 할 수 있는 회사.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그런 거에서는 상당히 대단하죠. 여러분, 카카오가 뭐 옛날에 카톡 만들고 하던 그런 회사, SNS 이런 거에서는 지금 이미 벗어난 지 오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다음 카카오도 좀 헤맸어요. 지금 뭐 이렇게 그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 해서 시장 확장성을 노리다 보니까 택시 기사하고도 충돌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언택이 되면서 이게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카카오는 너무 이 패러다임이 좀 조잡스럽다. 그런 기술력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 스스로. 아니 왜 좀 큰 판에 뛰어들지 겨우 꼴랑 뭐 이게 택시 이런 거 해갖고 왜 그러느냐. 이미 그걸로 살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방향은 그 방향이 맞지만 왜 타겟을 거길 정했을까 하는 의아감이 들었는데 원튼 원치 않든 언택 시대가 오면서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렇고 주로 이제 이런 미국 시장에서 주로 그런 데에 많이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인텔을 뛰어넘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시장에서 뭘 원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실적이 좋아도 고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려면 삼성전자는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삼성전자는 실제적인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도 않았던 세상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연결해낼 수 있는,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고 같은 기술에서도 약간 제조업 기반 같은 그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도 움직였던 거고 엔터테인먼트 움직인 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이나 카카오가 옛날엔 포탈이지만 지금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대 그룹인 거예요. 다음 카카오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도 옛날에 공연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도 전부 이제 흡수될 거예요.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 그렇게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다. 다만 그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기술을 또 다시 연결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내놓는데 이게 무수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뭐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개인들은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좀 샀어요. 그 셀트리온 기관도 좀 사고 셀트리온은 아침에 주로 이제 이 코로나19 중에서도 그 분류가 된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이번에 뭐 자료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걸린 게 다 똑같은 코로나가 아니고 그 형이 이렇게 있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유럽 서구 쪽에서 많이 걸리는 게 G형이래요. 근데 셀트리온에서 그 G형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그런 성능이 확인됐다.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이 좀 움직였고, 또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정부가 소부장 2.0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뭐 한 52쪽짜리 자료입니다. 그거 보면 진짜 뭐 대한민국 금방 잘 될 것 같은 그런 뜨거운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이제 정부에서. 근데 이런 거에 뭐냐? 이제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서는 좋죠. 시장은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유동성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지금 걱정인데,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돌파구를 자꾸 마련해 준다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죠.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 또 주식 투자 세제 관련, 양도세 관련 뭐 등등 해갖고 요새 아주 정부가 이 코너에 몰렸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정부 여당이 되게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소부장 2.0 전략은, 이거는 우리가 잘한 거잖아요. 일본하고 딱 맞섰는데 일본이 안 줘. 그러니까 주지 마. 그러고서 우리가 개발해서 그거를 이겨낸 거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오늘 뭔가 세게 좀 이렇게 밀었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 뭐 시장에서는 어쨌든 간 이런 게 나온다는 건 좋은 거죠. 이건 뭐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얘기했지만 맨날 이렇게 같은 종목만 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를 옮겨가야 되는데 그나마 재료도 없으면 딴 데 옮겨가는 게 좀 마땅치가 않죠. 그런 의미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뭐 아시지만, 저도 읽어봤지만 이 소부장 2.0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릴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소부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그런 거고, 특히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만들기만 했지 약간 좀 뒤처져 있어요. 왜냐하면 수입하는 게 더 용이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근간이 되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마련하겠다 하는 거니까 절대로 주식시장에 나쁜 거 아니고, 이쪽에서는 또 이제 물건들이 몇 개씩 튀어나올 앞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 이렇게 보고, 그럼 우린 뭐 어떡하냐?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만난 지 뭐 몇 달 안 되지만, 저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은퇴하고, 증권업계 한 40여 년 있다가 은퇴하고, 이거 제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뭐 오래 했으니까, 오래 봤으니까, 그 제가 알고 있는 재능을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게 늙음하게 할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재능 기부다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제가 제 서재에서 혼자 찍고 혼자 편집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골공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간이 나면, 제가 오랫동안 색소폰을 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연습하고 뭐 길에서 버스킹도 하고 뭐 그럽니다. 길에서 혹시 저 만나시면 동전 안 내셔도 되니까 박수나 쳐주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하는 이 100만 개미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수치적인 분석 이런 거는 요새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제 후배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런 수치 같은 거를 자꾸 기억하려고 하시지는 마세요. 그건 뭐 기억해. 어느 방향인 것만 감을 잡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계좌를 이렇게 돌려보고 있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운이 좋았지만 어쨌든
확신이 생기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계속 매일 이렇게 손 꼽고 제 제목 옆에 가로 열고 이렇게 붙이는 종목들, 이걸로 메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그때 구성해서 사신 분은 지금 진짜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신용 그런 거 안 쓰고 하셔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에 현금 비중이 적어도 30% 이상 있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갈 때까지 가보자. 왜? 시장에는 아직도 비관론자가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신호인지 아십니까? 시장의 비관론자가 마지막, 제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시장의 마지막 비관론자가 낙관론으로 바뀔 때가 상투다. 근데 아직도 비관론자가 많단 말이에요. 비관론자가. 그리고 요새는 이제 저희 증권업에 종사할 때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그냥 뭐 막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뭐 굉장히 조심해라. 뭐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근데 주식시장은 에브리데이 조심해야 돼요. 주식시장은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발이 터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죠. 그 조심해라가 주식시장에서 나쁜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을 그렇게 보고 있는, 약간 좀 조심해라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면 비관론지 이러다 니네 한 방에 죽지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갖고선 얘기하는 분이 아직 계시다는 거는 시장이 아직 더 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다 미쳐야지 돼요. 모든 참여자가 다 거의 미쳐야 시장이 이제 상투에 온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더 간다 그랬죠. 지난번 2200 뛰어넘고 더 간다 그랬잖아요. 결국 연말까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순 고르기를 깊게 줘야 탄성이 생겨서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탄성이 오면 좀 사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쪽에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가져가요. 이거는 매일 뭐 좀 정체되는 날도 있지만 계속 밸류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머지 현금을 갖고 이렇게 지수랑 상관없이 어떤 날 뭐 예를 들면 언택이 괜찮은 날 2차전지가 깊게 빠지는 수도 있고, 뭐 2차전지 뭐 이게 돌아가면서 또 뭐 바이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는 날 그거를 조금 매수를 해보면 굉장히 빨리 올라와서 거기서도 수익이 꽤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LG화학 같은 건 제가 설명드렸죠. 그 테슬라의 LG화학 그거 전지 못 들어갈까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LG화학이 저 모양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근데 그냥 LG화학 사도 될 것 같다. 나는 일론 머스크가 뭐 전부 지네 차에 중국 싸구려 배터리만 갖다 넣겠냐. 그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뭐 벤츠에서 싸다고 중국 엔진 못 얻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그때가 막 50만 원 근처였단 말이에요. 밀려갖고. 그런데 오늘 LG화학 53만 9천원에 끝났어요. 며칠 사이에. 그것도 수익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익이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대응 전략에는 전혀 손볼 게 없다.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자꾸 드는 거예요. 메인 포트폴리오는 그냥 끌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는. 왜냐하면 많이 먹었으니까 좀 밀려있는 날도 그냥 참고 있으면 다시 지가 가니까. 그 다음에 점점 시장은 좁혀진다. 그래서 오늘 뭐 LG화학도 상당히 오전에는 마이너스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뭐 끝에 그냥 쫙 빼면서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기가팩 그 팩토리 공장을 그거를 아시아에 짓는다 뭐 그런 거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시아에 짓는 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상지가 그럼 뭐 그걸 뭐 몽고 초원에다 질 수는 없죠. 아무래도 그럼 우리나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제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 100만 개미 이 동지 여러분, 그 100만 개미를 들이죠 가치 포트폴리오를 뭐 참고하시고 다르게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같이 지금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메인 포트폴리오는 제가 그랬죠. 아마 4개에서 3개 정도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쥐고 가고 나머지 갖고는 그렇게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하죠. 그거 움직임을 할 땐 여러분 시장 탄력도가 높은 종목을 해야 돼요. 같은 2차전지나 같은 언택에서도 시장 탄력도가 좋은 거 뭔지 아시죠? 어떤 종목인지 얘기 안 해드려도 아시죠?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단타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돌고 뭐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하고 메인은 메인대로 쫓아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방법을 현재로서는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워낙 유동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좋으니까 깊게 조정을 잘 못 받아요 시장이. 깊게 못 받고 자꾸 이랬습니다. 오늘 또 이제 뭐 올리고 그랬으니까 내일 조금 후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깊지 않을 거예요. 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들어와서 사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남겨진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노리는 거니까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지금은 대응하시는 게 최고의 전략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 진짜 뭐 그래서 제가 왜 구독자 수가 나는 안 느는지 모르겠다. 사실은 뭐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도 잘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 개별 종목 중소형주 안 해줘서 그렇다 그래서 중소형주 여러분 좀 했는데 별 볼일 없죠.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한 뭐 중소형주니까 롱텀은 아니고 한 달쯤 있다가 한번 점검해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다가 좀 슈퍼 전파를 하셔가지고 100만 개미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장인데 내일 시장을 보고 나서 내일 시장 다시 전략을 짜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